최근 연방국토안보부가 국세청에 7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의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올 들어 2명의 홍역 환자가 나오면서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 뉴요커들의 메디케이드 등 의료 혜택, 푸드스탬프, 주거 지원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가 불체자 등을 대상으로 발행해주는 신분증 발행 요건을 더욱 완화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최근 연방국토안보부가 국세청에 7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의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주에 입수한 국토안보부 내부 메모에 따르면 DHS는 지난달 27일 IRS에 70만 명의 최근 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요청을 거부했지만 지난달 28일에 새롭게 임명된 국세청장은 이 요청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메모에는 IRS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려면 IRS 내 새로운 팀을 꾸려서 DHS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토안보부는 수십 명의 국세청 범죄수사관과 재무부 소속 인력을 불법 이민 단속 업무에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DHS는 이들을 활용해 불법 고용 기업을 적발하며 기타 이민 관련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대적인 추방작전을 펼치고 있는 아이스에게 IRS 데이터베이스는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매년 세금 보고를 할 때 가장 최근에 근무한 기업과 자신의 주소를 기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올 들어 2명의 홍역 환자가 나오면서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3일 올해 들어 2명이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예방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해외를 방문했던 어린이가 홍역에 걸렸고 이 어린이와 밀접 접촉한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을 방문했다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유아가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미 전역이 때 아닌 홍역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미 전역에서 164건의 홍역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될 수 있으며 홍역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최대 2시간 동안 활성 및 전염성을 띨 수 있고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개 10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증상을 보이고 이후에는 화씨 100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얼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이 일어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 뉴욕주와 뉴욕시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메디케이드 등 의료 혜택, 푸드스탬프, 주거 지원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 주요 사회보장 서비스가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뉴욕주는 이달 3월, 뉴욕시는 올해 6월까지 마련해야 하는 세외계연도 예산안 편성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메디케이드 등 의료 지원으로 현재 뉴욕주는 메디케이드에 매년 1,100억 달러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60%를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주민 중 절반에 달하는 9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뉴욕시는 이보다 더 많은 전체 인구의 60%, 500만 명이 메디케이드 수혜자로 집계돼 연방정부 보조금이 끊기면 상당수가 의료보험을 잃게 됩니다. 또 뉴욕주는 오바마 케어를 실시,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대상으로 정한 소득보다는 더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 150만 명에게 추가로 의료비를 보조하고 있고 이 돈이 1년에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상 뉴욕주에서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1,050만 명이 무료 의료 혜택을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절감 정책은 뉴요커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뉴욕 시민 중 무려 180만 명이 푸드스탬프, 즉 식료품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은 어린이, 3분의 1은 시니어로서 만약 연방정부 보조금이 끊기면 뉴욕시가 연간 9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주거비용 지원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체포 등 비우호적인 이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뉴욕시가 불체자 등을 대상으로 발행해주는 신분증 발행 요건은 더욱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최근 뉴욕시가 제안한 ID/NYC 신분증 자격 완화안이 뉴욕시의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이 신분증 발행에 필요한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에 새로 23가지가 추가돼 신분증 발행이 쉬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 뉴욕시 주거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서류는 이미 만료된 운전면허증 연방이민세관국에서 받은 서류, 연방교정국의 서류, 뉴욕시 주택국에서 주택문제 해결과 관련해 받은 서류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체자들이 뉴욕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100여 가지 이상으로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ID/NYC 카드 발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D/NYC 카드는 지난 2015년 드블라지오 당시 시장이 도입한 제도로 비록 불법 체류자라고 할지라도 뉴욕시에 거주한다면 신분증을 발급,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와 은행 계좌 개설, 초등학교 등 학교 진학 등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특히 10세 이상의 뉴욕 거주자는 누구든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13만 2천여 명, 지난 2023년 12만 8천 명 등 지금까지 170만 명이 이 신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뉴욕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자동으로 티켓을 발급하는 카메라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스티븐 라가 뉴욕주하원 의원은 뉴욕시에서 신호 위반, 과속, 이중 및 불법 주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 단속을 위해 150대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3,500만 달러 규모의 파일럿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가 의원은 칼 헤이스티 주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도로 위 차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동 단속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뉴욕주 예산에 단속 카메라 설치 비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고대로 오늘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새벽 0시 1분을 기해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부과하고 지난달 이미 10% 관세가 부과됐던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로 10% 더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월 4일을 기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이들 나라 국가원수들이 협상을 요청함에 따라 한 달간 관세 부과를 유예했고 그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 관세 부과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감행한 것은 사실상 FTA 협정을 파기한 것으로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이 두 번째 타겟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의 생산기지를 설립, 미국의 관세 장벽을 우회 돌파하고 있는 삼성, LG, 현대 등 400여 개 한국 기업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오늘부터 미국 수입품 300억 캐나다 달러어치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21일 이내에 관세 부과 대상을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역시 상호주의에 입각, 미국의 똑같은 비율, 즉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도 오는 10일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자유무역 협정의 시대는 사실상 종말을 고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제 국제사회는 냉엄한 힘의 논리만 존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자유무역체제의 이점을 가장 잘 활용한 나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50여 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 관세 없는 교역 환경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들 두 나라 자유무역 협정의 핵심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1965년 캐나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 협정에 이어 1988년 캐나다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 1994년에는 멕시코도 이 협정에 포함시키는 북미 자유협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또 2020년에는 북미 자유협정을 대체하는 3개국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 3개국 사이에는 모든 물품이 관세 없이 수출입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을 무상 출입하게 된 캐나다와 멕시코는 전체 수출 물량의 80%를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뤄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부과는 이들 국가의 코로나19에 맞먹는 팬데믹급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북미 지역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로 캐나다는 최대 5%, 멕시코는 3% 국내 총생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실제로는 근본적인 교역 환경이 붕괴됐다는 점에서 그 여파는 더욱 크고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역시 큰 누려 속에 한미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결과적으로 당초 우려와 달리 이 협정은 수치상 한국이 큰 이익을 보고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유무역 협정 시대가 종말을 고함에 따라 한국 역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입장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돈만 존재할 뿐이다. 이 말이 바로 오늘의 국제 질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모든 지원을 전격 중단시킴으로써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거친 설전을 벌인 데 이어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을 내칠 것이라는 전망대로 전쟁 종결을 외치면서 어젯밤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지원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시간으로 4일 오전 3시 30분을 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물자의 수송이 중단됐습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제공하는 모든 군사 원조를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내린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의 평화를 위한 약속 이행을 강조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결할 새로운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미국이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 철회를 선언함에 따라 과연 우크라이나 국민이 젤렌스키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하와이주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의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이번 인수로 미 본토와 하와이주까지 아우르며 다문화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리저널 뱅크 중 하나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지주사 호프뱅콕은 3일 공시를 통해 이번 합병에 필요한 연방주 감독 당국의 모든 규제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에 따르면 합병이 완료되면 테리토리얼은 호프의 자회사로 편입돼 현재 상호로 계속 운영되게 됩니다. 테리토리얼이 100년 넘은 역사를 지닌 지역 은행으로 하와이주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충성 고객 베이스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수는 100% 주식 거래로 이뤄졌습니다. 주식 교환은 인수가 발표된 지난해 4월 26일 호프 종가로 환산하면 약 7,860만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뉴욕시가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의 도로 밑에 과적 감지 센서를 설치함에 따라 과적 화물 차량이 무려 6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는 좁은 차선, 너무 많은 팟홀, 심한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높지만 이제 새로운 사실은 베라자노 네로우 브릿지를 지나 퀸즈로 향하는 과적 화물 차량이 급감했다는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 2023년 BK 보수공사 때 도로 노면 밑에 통행 차량의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했다. 이 센서를 통해 화물 적재 정량을 넘겨 과도한 화물을 실은 차량을 적발했고 6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적 차량이 60% 줄어드는 획기적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무게감지 센서 설치 전에는 매달 2만 대에서 최대 3만 대의 과적 차량이 BK를 달렸지만 이제는 과적 화물 차량 한 달 7,920대로 줄었으며 센서 설치 후 평균 적발 과적 차량이 3,041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현재 이 과적 감지 센서는 화물 적재 정량이 40톤이라면 44톤을 넘을 경우 과적 차량으로 판단, 벌금을 부과하는 등 허용량의 10%를 초과하면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BK의 과적 차량이 크게 줄어들어 교통체증이 해소됐고 일부 구간은 전용 버스 차선과 자전거 도로가 갖춰지는 등 인프라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과적 감지 센서로 벌금을 부과하는 법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시행되기 때문에 뉴욕시 교통국은 오늘 뉴욕주의회에 이 법의 시한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으로 재입성 후 워싱턴 DC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원탁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 및 리벤지 포르노 범죄 대응을 위한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혼다 자동차는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인기 모델 차세대 시빅 하이브리드를 멕시코가 아닌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스타벅스가 캠핑용품사 스탠리와 대형마트 체인 타켓과 함께 출시해 화제를 모았던 텀블러를 오늘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러브 데이즈 프로모션에서 단독 판매합니다. 찰스 슈왑이 투자 가능 자산 100만 달러 이상 보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5%가 살아있는 동안 내 돈으로 즐기고 싶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경제지 포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약 78%가 대학 등록금 부담과 취업난으로 화이트 칼라가 아닌 기술직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패션 업체 프라다가 최대 15억 유로의 패션 브랜드 베르사체를 인수하는 계약이 이달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미주지역 본부는 기업우대 프로그램 1주년을 맞이해 항공권 및 추가요금 좌석을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세 관단 속국 요원을 사칭한 일당 2명이 가발을 쓰고 폴리스, 아이스라고 적힌 조끼를 착용한 채 지역 사업체를 급습해 가짜 단속을 벌여 체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최저 기온은 5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5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제38대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진행되며 행사 후에는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제39대 한인회장 후보자 인준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